정치쇼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네, 미디어 오늘 얘기하지 마세요. 그 간접 광고라고 우리 지적받았어요. 아, 정말요? 아니요. 아, 네.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속사 얘기했는데 무슨 간접 광고예요. 네.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도 미디어 오늘 많이 보지도 않을 텐데. 그러면 안 되죠. 네. 미디어 오늘은 뭐예요 근데? 미디어 오늘 궁금하시죠? 아니요. 검색창에 미디어 오늘.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선님, 정상근 기자님 장가 가시더니 날로 외모 업그레이드 크크 반가워요. 아, 네, 김미선님, 감사합니다. 네. 여자 이름인데 정상근 기자 장가 간 걸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하셨을까? 글쎄요. 수상. 어쨌건 제 외모가 얼마나 엉망이었으면. 지금도 엉망이에요. 네. 그래도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하시니까. 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예, 아니 네. 진짜 요즘 외모가 왜 좋아졌나 이발했죠? 아, 네, 이발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어제 했죠. 그러니까 어제 어제 점심에. 오늘 딱 보니까 그제하고 외모가 틀려졌어요. 네. 예, 자 뉴스 브리핑. 네, 그 신임 MBC 사장에 그 해직자 예. 출신인 최승호 PD가 선임이 됐습니다. 아, 1차에서 과반수를 못 얻었다 그러던데요? 네, 이게 총 방송 그 MBC 방심위원. 대주주가 네, 방송문화진흥회, 예. 네, 방송문화진흥회인데 이사가 총 9명이에요. 예. 9명인데 지금 여당 추천, 지금 현 여당 추천 이사들만 들어와서 몇 명이요? 총 5명이 5명. 투표를 했고요. 예. 근데 1차에서 이 3명이 붙었는데 이 최승호, 예. 그다음에 뭐 이우호, 이문식 이렇게 3명의 후보자가 예. 붙어서 과반수가 안 나와서 2대 1이 나왔다 네. 그러죠? 그래서 이우호 후보와 최승호 후보가 이제 결선을 가서 네, 결국 최승호 PD가 네, 사장에 선임이 됐습니다. 아하. 최승호 신임 사장은 지난 2012년 파업 과정에서 해고가 됐고요. 예. 그 이에 대해서 백종문 전 MBC 부사장은 증거도 없이 해고했다 이렇게 토로를 한 바가 있었죠. 예. 네. 어쨌건 뭐 그랬던 상황인데 다시 이제 거의 한 2000일 가까이 예. 네, 해직 생활을 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사장이 되었고요. 그 오늘 오전 바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출근을 했고, 예. 네, 바로 아마 해직자들의 복직을 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 잘 됐네요. 네, 잘 됐죠. 예. 아무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9년 동안 공영방송이 굉장히 좀 많이 무너졌다라는 맞아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좀 정상화의 네, 그 첫 신호탄으로 좀 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타파라고 하는 대한 매체를 만들어서 네, 그리고 한 4만 명 넘는 후원자들을 데리고 그랬죠. 탐사 보도를 계속 이어갔고. 네, 탐사보도뿐만 아니라 예. 네, 영화, 예. 네, 자백과 자백. 예. 공범자들, 네, 공범자들. 두 편을 예. 연출을 했습니다. 자백하고 공범자는 또 제가 한 800명 정도 쐈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영화표를요. 예, 영화표. 네. 같이 보자. 최승호 신임 사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행에 도움을 주신. 그리고 저 같이 다녔어요. 최승호 서울 대구, 사장하고요. 부산까지 자백 같은 경우는. 그리고 그 뭐 힘들게 또 자백도 영화를 만들었는데 적자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영화도. 자백에 참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의도치 않게 예. 그 돌아다니시던 중에 김기춘 전 일본 비서실장을 갈 때. 만나가지고 아. 네. 거기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뭐 김기춘 전 실장은 모릅니다. 네, 대답을 안 했었죠. 모릅니다. 모릅니다. 네, 이렇게 그랬죠. 대답을 했죠. 공범자들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 만나가지고 혓바닥 네. 신경을 보여줬고. 네, 방송 장악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니까 요즘 뭐 하고 지내요? 요즘 뭐 하고 지내냐고. MBC 사장하고 지내요. 그거는 이제 최근이고요. 아니 네. 지금 얘기해 줄 수 있죠.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 MBC 있죠. 사장하고 지내요. 구속되는 거 제가 찍을 거예요. 네. MBC에게 그런 말을. 네. 네. 자, 그다음 소식이 더 충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충격적인 소식인데 그 네. 2008년 BBK 특검 당시에 그 정호영 특검팀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과정이 담긴 문건을 발견을 하고도 이를 다스에 다시 돌려줬다고 합니다. BBK 특검이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네. 세금 내서 맞아요. 예. 그 염원을 국회에서 큰 난리를 피면서 특검팀 통과시켰는데 정호영 이런 사람들이 공인이 뭔지 공적 업무가 뭔지 공적 네. 역할이 뭔지 얘 자식들한테 뭘 가르칠 거야 이 사람은. 그러게요. 하여튼 뭐 정호영 특검뿐만 아니라 그때 정말 간신히 국회에서 진통 끝에 12월 달에 합의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합의한 게 아니라 제가 그 국회 본회의장 날아가면서 이게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정호영 특검이 MB 특검이에요. 그렇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검사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라 예. 계속 이거를 기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를 가는 거에 대해서. 아, 근데 정작 이렇게 차출이 돼서 간 사람들은 대통령 네,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떨어뜨리는 증거를 발견하고도 그거를 그러니까
강도질을 하고 한 사람에게 다시 물건 다 가져가세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가 강도로 의심해서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네, 거의 뭐 친구 사이라고 볼 수가 있는 친구의 범죄 행위를 발견했으면은 보통 이게 친구도 증거를 다시 아니죠. 돌려주고 막 그런 행위를 한 것처럼 친구도 아니고 주인님. 네 그렇게 주인님 행동을 한 가져가세요. 거죠. 네, 정원이 이 사람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살아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정호영 특검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공소시효도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네 빠르게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중앙지검장에게 네, 그 음성 메시지 한번 더 날리세요. 하라고. 제가요. 예. 네, 뭐 하시랍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정의롭게 살 것이냐 비굴하게 살 것이냐 갈림길에 얼른 하세요. 지금이요? 예, 지금 right now. 지금 이것 때문에 그게 예. 갈리나요? 네. 그럼요. 어쨌건 네, 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네,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수사하세요. 네. 그게 국민들의 촛불로 중앙지검장 임명한 명령입니다.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나도요 그래 나도요. 네, 저도요. 네. 네. 감옥 자세하게 보내지 좀 안 되겠어요 이 양반. 저를요. 네.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당시 특검은 그 원자재 수입과 재고와 관련된 다스의 회계 서류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 서류에는 그 해외 원자재 수입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다스가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총 120억. 네, 120억으로 불어난 거죠. 그 돈이 점점 커져서. 그때 다스의 실소유주가 BBK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비자금의 주인이 다스의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높았던 거잖아요. MB죠 그럼. 그렇죠. 근데 이 회계 장부는 이 회사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빼돌린. 그러니까 다스의 주인이 확실한 거죠. 이 회사가 예. 조직적으로 그 비자금을 빼돌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담긴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이걸 정호영 특검팀이 돌려줬다고 합니다. 그 정호영 특검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한식집에서 꼬리곰탕 꼬리곰탕. 먹으면서 2시간 정도 조사를 하고 하여튼 뭐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산하에 있는 휘하 검사들은 이 문건을 발견한 후에 다스에 가긴 했는데 가서 사장실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먹고 나왔다고 네, 해요. 지금 JTBC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이 서류를 다스에 돌려주면서 이 문건들을 보면 다스가 어떻게 비자금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다는데요. 그러면서 그 증거 없애고 인멸하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발견을 하고도 특검이 이거를 오히려 범죄자한테 증거를 돌려주면서 또 이거 걸리면은 이거 범죄로 뭐 빼박이야, 뭐 빼다박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게 2011년 12년에 아니죠. 2007년이니까 그 전에 네, 비자금을 120억을 조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돈 어디다 썼을까요? 그 돈을 계속 이제 조성을 한 정황은 딱 있는 거고. 그 돈 어디다 왜 조성을 했을까요? 개인이 무슨 테니스 치러 가러 조성했을까요? 이거 선거하는 데 썼어요. 보나마나. 네. 그럼 선거하는 데 써서 불법 정치 자금이거든요. 당선 선거를 해서 무효예요. 그렇죠.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막 걸리는데 어쨌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돌려주니까 그 이동영 부사장 등 임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다스에서 이 자료를 다 폐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이제 증거가 인멸이 된 거죠. 참 이거 진짜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 특검이 이 120억의 행방을 어쨌건 찾았잖아요. 특검 네. 정호영 특검이 그걸 찾고 그걸 이제 다스에 다시 돌려 놓아 줬는데 이 행방을 조사를 하다가 이 경리팀 직원과 그 가족 이름의 계좌로 차명 계좌로 분산돼 있으니까 이 직원을 불러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리팀 직원 조모 씨가 이 돈을 자기의 비자금이라고 했답니다. 자기의 비자금이요? 그 횡령 아니에요. 횡령이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리팀 직원이 이 120억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을 회사로부터 빼돌려가지고 그게 자기 돈이라고 한 건데 예. 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봐도 근데 더 큰 문제는 특검이 고발도 안 했답니다. 이 경리 직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JTBC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계속 이제 다스 내부 관계자들을 계속 이제 안에서 좀 만나고 확보를 한 다음에 내부 고발자의 제보예요. 네, 내부 고발자. 네, 그렇죠. 얼마나 세상에 썼고 이 정호영 특검이 그때 당시 그 특검 검찰이 개판이었으면 네. 엉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돈을 횡령했다고 자기가 주장한 그 경리팀 직원은 아직도 다스에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못 안 되잖아요. 자르겠죠. 왜냐하면 그 계좌를 차명 계좌를 그 직원의 이름을 썼을 정도면
그거 못 자르죠. 어쨌건 이렇게 뭐 전 당시에 이제 정호영 특검이 일종의 범죄에 가담을 하거나 뭐 그 증거를 은폐하거나 이런 정황이 나왔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에 돌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참여연대에서 그 어제 정호영 특검을 고의로 사건을 덮으려 한 혐의 그러니까 특수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윤석열 중앙지검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것 같아. 네,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드는데. 왜냐면 BBK 그 특별수사팀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요직에 다 있거든요. 네. 예. 그래도 그렇죠. 검찰에 정말 개혁하려면 이런 사람들 쳐내야죠. 또 뭐 자기 식구들을 좀 쳐낼 수 있어야 네. 공명정대한 검찰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 속상하네요. 참 이런 사람들에게 그 월급 주고 그 특검이라고 하는 지위를 부여했고, 네. 이 특검도 또 참여정부에서 부여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근데 그 네. 특검이 이제 범죄 사실 은폐하거나 네, 증거를 폐기하는 일에 이런 앞장섰다는 사람들한테 건데. 공직자의 공이 무엇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네. 예. 오늘 굉장히 화가 많이 나 보이네요. 화가 나죠 이거. 화가 나긴 하죠. 이것 때문에 감옥까지 살았는데 저는 좀 웃음이 나와요. 아, 뭐 제가 간 건 아니니까요. 네. 어쨌건 네, 고생 청취자들한테 많으셨는데. 오늘 댓글 그거 털릴 것 같아요. 말을 너무 무책임하게 해. 네. 네. 어쨌건 뭐 이거는 검찰 수사를 빠르게 돌입해서 음.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네. 네,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김대중 비자금 의혹. 제보자는 현 국민의당 최고위원. 네, 그 국민의당 박주원 최고위원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의 그 100억 원 양도성 예금 증서 의혹을 제기한 사실이 경향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박주? 박주원 최고위원이요. 박주원 최고위원이 모르는 네. 분이네. 네, 그 좀 개요를 말씀드리면 네. 그 이명박 정부 출범 초인 그 지난 2008년 10월에 네. 그 당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네. 국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이 100억 원의 양도성 예금 증서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때를 돌이켜 보면은 당시 국세청이 한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예. 그 태강실업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를 진행을 할 때였는데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 직후에 그 촛불 집회 전국에 딱 걸리면서 네, 정권 지지율이 폭락을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격을 네. 할 하려고. 거리를 네, 찾고 있었다는 거고 그게 이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서 비자금 조성 의혹이 나왔던 거죠. 근데 그 제보자가 박주원 네, 최고위원. 지금 이제 국민의당 최고위원인데 어. 하지만 이 의혹에 대해서 그 대검 중수부 그 이명박 정부의 대검 중수부는 혐의 없다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근데 대검 중수부장이 최재경 아니었었나요? 그때 중수부장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잘 모르겠네. 예. 그래서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주성영 의원이 벌금 3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예. 네. 당시 오늘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그 당시 주성영 의원이 그 조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이 의혹을 알려준 사람이 현 박주원 최고위원이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좀 진술을 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면 네, 김대중 정신을 계승한다는 예. 당이고 그러니까 왜 이런 당에 있는 그때 분이 당시에. 네. 어. 왜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을까라고 하면은 사실 이 박주원 최고위원은 그 전 한나라당 소속으로 안산시장을 지낸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오. 친이계로 분류된다고 하고요. 네, 그럼 국민의당은 무슨 당이에요? 그러게요. 이제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계신 거죠. 또 국민의당 출범 때 합류를 해서 지금 최고위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냥 뭐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쪽 저쪽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철되면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보통 철새라고 하죠. 보통 철새라고 하나? 네, 특수한 철새인데. 아 그래요. 이 사람이 그리고 대검 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을 했대요. 그래서 맞아 이분 검사 출신이죠. 네, 검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정보기획관실 정보관으로 일하면서 그 2006년에 예.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관련된 제보를 주성영 의원에게 한 거죠. 예. 그리고 2006년에 네, 안산시장에 공천이 됐습니다. 예. 2006년에 네. 그때 싹쓸이 할 때. 그래서 주성영 의원은 아니, 검찰 쪽에서 이렇게 나온 자료니까 난 그게 믿었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샵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6081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밥 먹을 때도 운전할 때도 정보운전 정치쇼 열혈 청취자입니다. 탈탈탈 완벽히 털어주세요. 청취자 청산되는 그날까지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2부 여의도 UFC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소고기.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여의도 UFC로 만납니다.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끝장 토론. 영어 나올 때 고개 숙이는 분들은 좀 이상해요. 미국어 싫어하나 봐요. 고개 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함께 하실 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모처럼 나오셨습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대1에 갇힌 불쌍한 남자 아니에요. 박성준입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뵙고 싶었어요. 그렇죠? 예. 저는 적어도 자유한국당 편입니다. 아이 그러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이대지 마세요. 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지금 오고 계시고요. 윤소아 정의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네, 모든 국민께 평화를 빕니다. 윤소아 정의당 의원입니다. 누구 성대모사 하는 것 같은데 본인 목소리? 네, 예, 의 해보세요. 의. 국민의 해보세요. 의 잘하시네. 국민의 해봐요. 빨리 게. 국민이 자, 진수희 전 재선 국회의원, 복지부 장관,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 네. 전자가 많이 붙어 있어요. 예. 바른정당의 전 최고위원 진수입니다. 그런데 저희 바른정당은 아시다시피 의원 수가 확 줄어서 예. 그러니까 의원들이 너무 바쁘셔서 못 오시다 보니까 제가 이 프로에 그냥 거의 고정적으로 오다 의원이 보니까 지금 몇 명 됐어요? 11명인데요. 5명 나간다 그러는데 아직 안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게 청취자들한테 좀 피로감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어 죄송한데 진수희 최고위원님 여기 팬들 그래도 많아졌어요. 계속 불러주신 SBS가 참 감사하네요. 어. 네, 봉도사께 감사드립니다. 방송 분량에 욕심이 있으신가 봐. 쓸데없는 얘기 오래 하시네. 오랜만에 나는데 보니까 윤소아 의원님하고 진수희 의원님이 고정 출연이에요. 그런가 봐요. 예, 그래 예. 진수 의원님 팬이 팬이 많이 많아졌어요. 생겼다고. 예. 그만 나오시라고. 너무 직설화법 아닙니까? 예. 자, 예산안 처리 먼저 자유한국당 한 말씀 하셔야죠. 한국당 패싱 할 말이 많습니다. 예.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하루 종일 하셔도 돼. 네, 하루 종일 해야 돼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참 통과하기 어려웠는데 예. 통과해서 안도하는 그런 느낌이 받았고 또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확보할 것을 확보했다. 뒤에서 웃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느낌이 있었고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명분과 실리도 다 잃었다. 그래서 상당히 침통한 그런 분이고 내부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내분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의 입장을 본다면 예. 여당이 민주당의 입장은 뭐 청와대 뭐 여의도 출장소니까 어쩔 수 없다 손치더라도 우리 저 국민의당의 경우는 저희들이 그래도 믿었습니다. 예. 이 공무원 정원 문제라든지 국민의당 김경진 5분 얘기하시죠. 또 만 원이니까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면서 지금 듣고 계세요. 예. 최저임금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에서 지원하는 건 세계 유례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어떤 법인세 문제가 세계적으로 다 낮추고 있는데 올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를 했었는데 예. 그때 가서 뭐 호남 예산이라든지 또 뭐 선거금 문제 예. 이런 것 때문에 이 바뀌는 표정을 보고 정말 저희들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물론 패싱을 당했지만은 국민의당도 국민들한테 패싱 당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 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이제 내분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그 어떤 대표단들 예. 여러 가지 어떤 뭐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어떤 대표단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략 전술이 너무 없었다. 뭔가 줄 것과 받을 것 이런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분란이 일고 있습니다. 반대 토론하면서 우리의 주장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장으로 썼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던데. 그렇습니다. 저 마지막에 들어가서 반대 토론을 좀 했습니다만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두 가지 구류로 나눠졌습니다. 들어가서 우리 할 것을 충분히 반대 토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자. 이런 비류가 있었고 어차피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통과인데. 국민의당 이저 넘어갔다 그런 차원에서 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일단 야합을 했기 때문에 예, 야합. 가봤자 소용이 없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더 강인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예. 이제 이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합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 야합을
합의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차피 말이 좀- 여야가 말이 좀 합의한 꼬이시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미안하니까 많이 좀 꺼이시죠. 아, 전혀 미안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합의할 만큼의 저희가 시간과 모든 걸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그런데 여야가 모두 합의하고 결국은 한국당 패싱이 되면서 이렇게 통과가 되니까 사실 면피용 주장으로 그 야합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그 이제 카톡 내용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근데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 아니고 그러면 뭐가 야합이에요? 카톡 내용 어차피 지금 국민의당과도 계속적으로 합의했고 자유한국당과도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자유한국당이 그냥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예산안 통과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과 국민의당과 합의한 내용의 합의한 이런 내용을 점 한번 때문에 이야기해 이런 보시죠. 점 때문에 우리는 야합이 아니고 정상적인 예산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한번 예. 해주시죠. 한번 박성민. 해보시죠. 예.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 증언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고 원래 정부안이 12,000명 정도 됐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과정에서 계속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증언된 것 같이 생각하시는데요. 박근혜 정부에 때도 7,000명 넘게 원래 항상 증언이 됐었습니다. 늘 증언 네. 수죠. 기본 증언 수. 네, 기본 증언 수. 자유한국당에서 네. 주장했던 7,000명은 늘 기본적으로 증언되는 숫자. 그러니까 예. 하나도 그것은 는 숫자가 아닌 것이죠. 실제로는. 참고로 말씀드린 네. 그것도 팩트가 틀린 게요. 그 박근혜 정부 때는 5,800명 평균 거리 되고요. MB까지 다 합쳐서 예. 한 6천, 7천 정도에 이제 재조성이 돼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지금 이야기하는 9,745명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실제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예. 지방 공무원까지 하면은 한 2만 5천 명 그냥 적은되는 겁니다. 별로 줄어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실제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총 그 중앙지하고 지방지 합하니까 그렇습니다. 24,475명. 그래서 2만 5천 명 정도 적은되는 겁니다.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요. 그 예. 수준은 그럼 빠진 겁니다. 중앙 그러면- 공무원 숫자만 그 숫자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합의하고 네. 요구할 거 요구하고 반대할 거 반대할 거 그러시지 왜 그러셨어요? 당초 우리 집행부에서 예. 공무원 정원 문제, 법인세 문제는 당초 유보로 반대했다고 계속 그랬죠. 남겨놨습니다. 예, 정우택 대표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제 국민의당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했고 실제 그거는 반대한다고 유보 상태로 남겨놓고 합의를 해줬다고. 근데 반대한다가 아니라 유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정우택 원내대표가 예. 반대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당내 위원들이 상당수가 격분한 겁니다. 처음부터 반대를 하지 이것이 뭐냐. 이것은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당신 위임 대표단의 실수다. 왜냐면 이렇게- 사심이 있어서 그래요. 아, 자기 그런 지역구 예산 분을 챙기려는. 그런 분을 왜 근데 지역구 예산이 한 200억 정도 같더라고요. 뭐 우리 정우택 대표는 뭐 대표님이 예. 뭐 200억 가까이 됐다고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211억이에요. 각경계가 예, 예, 넘었어요. 예, 예. 200억을. 김동철 대표는 2069, 2천억이 예, 넘게 2천억 갔더라고요. 넘었어요 거기는. 그러니 뭐 나 사심이 있는지 아니, 없는지는 저- 말하지 않겠습니다. 잠깐요. 아니 제가 잠깐. 예결위원으로서 저기서 먼저 손 들었어요. 저기 예결위원이에요. 아니에요. 저기가 먼저 손 예결위원이니까 들었어요. 나중에 디펜드를 예결 문제 하시죠. 제가 이야기해야 돼요. 예결위원은요. 디펜드를 예비로 하시죠. 하세요. 예. 말씀. 아 저는 사실 하십시오. 오늘 예결위원은 아침에 여기 예. 오면서 이 방송에서 제가 예산 문제만 집중적으로 새 교섭단체를 세게 비판하고 나머지 이슈는 제가 그냥 방청객 모드로 있더라도 이 예. 예산 문제는 제가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게 짚어야 되겠다 이런 그냥 각오를 국민의 단단히 하고 왔어요. 눈높이보다 조금 낮잖아요. 키가 살짝 작으시니까. 자 우선 예. 그 첫째 예. 국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보좌진 증원에다가 세비 인상했어요. 왜 그렇게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대놓고 하는지 저도 과거에 국회의원을 했지만 국민의 눈에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바른정당만 유일하게 예. 세비 인상도 반대했고요. 그다음에 보좌진 유승민 의원이 반대했죠? 보좌진 증원도 반대했고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저희들은 내년도 세비 인상분을 미리 예. 걷었어요. 갑을 해서 걷어가지고 예. 지금 바로 포항시청에 전달을 바로 조금 전에 그냥 했더라고요. 세비 한 달치 다 하죠. 뭐 이쪽 아니 실컷만 아니 하세요. 아니 그거는 또 아니 쇼라도 그런 쇼는 나는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 기사 관련해서 댓글 들어가 보세요. 국민들 반응이 아니, 어떤지. 그건 좋아요. 그거는 좀 쇼에도 그런 쇼 아, 하지 말고. 저는 뭐 원래부터 반대한 사람이니까. 됐어요. 그리고 25명 반대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아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두 세비인상 자체를 번째. 반대했으니까. 바로 두 번째는 정말 민주당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처음에 예산 협상 시작할 때는 국민의당 쪽에서도 뭐 이런저런 원칙에 뭐 전제 조건, 특히 공무원 증원하고 관련해서는 전제 조건도 몇 가지 달고 막 이랬거든요. 예. 협상 기준들도 막 해놓고 갑자기 밀실에 들어가더니 그 예결위도 이제 소용없고 2+2+2인가요? 아니 예결위도 아니고요. 왜 의자를 부러뜨리세요, 근데? 믿을 수 없다는 소환하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네.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2 이 회의체에서 뭐 자기 지역구 예산 챙겨 드시느라고 그런 거 원칙 전제 조건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하여튼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면서 결과물은 보세요. 공무원 증원만 해도 9,450명이라는 이 근거 없는 이상한 숫자가 예. 결국은 시장에서 물건값 흥정하듯이 그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굉장히 분노를 했고 특히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바른정당하고 계속 협의를 해오던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굉장히 제대로 뒷박을 맞으셨어요. 예, 굉장히 서운하고 실망스럽고 뭐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리하고도 약속했어요. 한 가지 세 번째 아주 세 번째 후렴구를 아주 잘 넣어주세요. 잠깐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할 말이 있느냐? 저건 아니라고 봐요. 아이 뭐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으니까. 자유한국당은 왜 그래요? 우리 박성주 아니 의원님 보세요. 그 정우택 고정출연 시켜야겠어. 정우택 원내대표가 협상에 들어가서 예. 결국은 이 예산안이 처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같이 만들어 놓고는 나와서는 갑자기 이 본회의 표결 처리에 불참하겠다 선언을 해놓고 불참하겠다 해놓고 그렇단다 그래 모였어요 일단. 예, 본회의 시작하니까 갑자기 왜 우리 빼고 당신들끼리 하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지고 이상하게 시위하고 고성의 삿대질에 막 난리를 치더니 또 막상 표결할 때는 투표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제석 버튼을 안 누르시고 안 하시더라고요. 잠깐이 아직 안 진짜예요. 끝났습니다. 예. 자, 너무 사정을 잘 모르면서. 아니 그러고는 그걸로 끝났으면 제가 그것만 해도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 갑자기 어젠가 그저께 아침에 홍준표 대표가 사회주의 예산을 못 막았대요. 그러면서 근거로 두는 게 아동수당,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 올린 거 그걸 갖고 사회주의 예산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막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하도 기가 막혀서 자가당착도 유분수지 이런 그럼 정도의 유승민 자가당착 아니 후보 유승민 시절에 후보 그 공약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 유승민 후보는 제껴놓더라도 같은 당 아니에요? 바로 5년 전에 예. 박근혜 당시 후보가 공약이에요 맞아요. 65세 이상 그것도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30만 원까지 올려주겠다고 오. 약속해놓고 당선되고 안 하셨잖아요.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아동수당 있잖아요. 본인 하던 게니까. 제가 5년 전에 그 복지부 장관 하면서 만 5세에 한해서만 누리과정 신설해가지고 만 5세는 우리가 무상 보육으로 시작을 해보자. 예.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당시에 한나라당 원내대표이던 황우여 예. 나중에 교육부총리까지 하셨지만 그분이 이거는 0세부터 5세까지 다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 0세에서 5세를 다 무상보육으로 푸른 장본인이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세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놓고 반대했다. 이제 와서 뭐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 이걸 사회주의 예산이다 그러면 그 전신인 새누리당이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그건 맞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좌파 대통령입니까? 아니야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어이상실이었어요.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근데 진수희 네. 장관님 네. 이 네. 책상 두들기지 말고 얘기하면. 네, 아니 제가 아니, 이번에 아니. 예산 처리 과정을 보면서 너무 공개해서 김 이장님 진수희 장관님 걸크러시하네요. 아니. 진수희 네, 장관님 이건 정말 정의당인 거. 저희가 할 얘기 다 해주신 것 아니, 같아요. 고정- 아동수당하고 아니, 기초연금 내가 부분은. 고정 출연 시켜놓고 뭐 의자만 앉혀놓으려고 지금 그러고 계시네. 아니 방청객이 얘기를 아니, 하세요. 이야기 좀 합시다. 아니 제가 그래서 여기 이 정도 얘기 좀 하세요. 일단 그만하시죠. 아니 잠깐만 이 정도 됐는데도 3당 변명할 거 있으면 그래도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께 사과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오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바른정당 그런 별로 얘기하고 반갑지 싶으면 않으면서. 국회의원 하셔야지 왜 국회의원 바른정당이 계셨었어요. 왜 국회의원을 떨어잡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가 답답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떨어진 게 아니고 공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를 공천을 그러니까 왜 친이의 조를 쓰세요? 아니, 자, 여기- 윤사원님, 예, 윤사원님. 예, 힘드네 이야기하기 정말. 죄송합니다. 백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여야 합의라는 부분은 정확한 여야 합의가 아니에요. 아니 야당 나머지 두 야당 아닙니까? 교섭단체 중심의 국회 부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사태가 저는 벌어진 거다. 그리고요, 전 자유한국당 이번에 예산안 과정에서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그날 당일 이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하는 모습을 보고요. 남북 꿇어서 못 살겠어요. 그리고 동네 창피해서 그 동네 각 어딘데요? 국회의원을 국회 국회 창피해서. 아니 왜냐하면 보십시오. 실제로 제가 예결위원을 해봤는데 예결위원이 아니에요. 지금 뭐 밀실야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수조정 소위 가요. 거기서 소소위라고 김도 자유한국당 간사 또 수석 부대표입니다. 예. 몇 명 모여서 나머지 429억의 그 거대한 예산을 거기서 다 했어요. 429억입니다. 429조. 아이고, 진짜 수정해줘서 감사하고. 그 부분을 거기서 다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놓고 소소위에서. 예, 그래놓고 합의문까지 잠정이지만 공개적으로 합의문을 그때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부대 의견으로 있을 수 없는 2019년도에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더 넘어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략적 합의를 한 거죠. 그때 자유한국당 있었어요?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정의당이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여기다 밀실야합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건 정말 밀실에 들어가 놓고. 예. 그래서 아니 밀실도 다른 밀실이 아니라 소소위. 넓은 아니 그것도 밀실이지만 넓은 우총장에서 11시간 동안 밀실 하다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악수고 해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것은 자유한국당이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백혜련 의원님이 하실 얘기가 없어. 제가 한마디 할게요. 누구신데요, 근데? 본인을 밝혀야 될 라디오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박성중 의원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부터 5대1에 갇힌 불쌍한 남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 그렇게 되네요. 참고로 우리 그 당대표께서 뭐 사회주의 예산이다 하신 것은 뭐 개인적인 의견이 강하고 당대표시잖아요. 당대표시잖아요. 남의 말을 끝까지 들으세요. 왜? 나는 다 들어주잖아요. 레토릭 무관하게 막 가버리신 분이에요. 레토릭 그러니까 내 말 들으시라고. 레토릭 차원에 친홍이 아니에요? 뭐 제가 중립적인 인재니까요. 그러나 뭐 지금은 홍보본부냐니까 홍에 가깝겠죠. 그래서 뭐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어떤 레토릭 차원이 강하다 이제 이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정우택 의원 관련해서 원내대표 관련해서 저희들이 합의한 걸 가지고 의총에 붙였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정우택 대표는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하자. 참여하고 반대하고 전체를 하자. 이렇게 또 일부 했고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보이콧하자. 이건 너무너무 잘못됐다. 그래서 보이콧 전문이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이게 한 대 맞겠어요. 이 양반 말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항의를 하고 표결을 할 때는 기권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소소위 관련 가서 이야기 있었지만은 소소위는 부분적인 겁니다. 큰 틀은 위에서 보는 겁니다. 위에서 2+2+2에서 그런데 2+2 수치는 소소위에서 다 결정하잖아요. 하죠. 2+2+2에서 그 자체가 우리가 잘못됐다. 너무나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대부분 국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도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국민의 눈에서는 실망스러운 것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간철시키려 했던 것은 공무원 정원은 안 된다. 예전에 하는 정원 수준 이상 넣으면 우리나라 진짜 박살난다. 이런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에 절대 반대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3조 원 그 어떤 국가 예산을 주는 거 또 내년에 또 주고 9년에도 또 주고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것도 주고도 안 된다는 그런 차원이었고 또 다른 차원에서 법인세 인상도 지금 3천억 이상을 25%를 올리는데 다른 미국은 35%를 20% 내리고 일본은 29% 23%에서 20% 내리고 프랑스도 다 내리고 지금 우리 주변 경쟁국 다 20% 이하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계와 경쟁하는 차원에서 우리 자유 한국당만의 가치를 지키자. 이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비판이 나왔다. 당내 지금 그 내분 좀 일지 않나요? 지금 굉장히 일고 있죠. 오늘 그래서 사실 그럼 일부가 또 바른정당으로 가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그 금요일을 잘 못 노는 이유가 금요일 최고위원회가 항상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 때문에 최고위원회도 열리지 않습니다. 대표가 감기 걸리셨대요, 홍 대표가. 그거는 옆에서 믿는 정도 가지고 확인해 드릴게요.
홍준표 대표님은 아까 당론하고 상관없이 움직이시는 분이라니까. 당론 한번 상관없이 움직인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여쭙고 없습니다. 싶은 것이 그러면 그때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이셨죠? 당연하죠. 예. 그때 경찰 인력 1만 명, 소방 공무원 연 3,400명씩 1만 7천 명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어요. 네네네. 예? 그리고 최저임금 임기 내에 1만 원 한다고 그랬어요. 네네. 그럼 그분은 완전히 당하고 따로 노네? 진짜 이거까지도? 내한테 묻는 겁니까? 예.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아까 뭐 사회주의 예산이요.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요 그 예산 문제 소소히 그 별거 아니다 이거 그렇게 예.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국민의 살림살이 부분을 꼼꼼히 하려면 예결위의 본 역할을 예. 할 수 있도록 자, 그 제대로 아니, 그래 개선- 따지면 개선을 얼마나 많고 개선을 해. 얼마나 해야 많고 돼. 잠깐 알겠습니다. 다시 박성희 한번 다시 한번 이야기. 아니, 요 중간 3부에 넘어가야 돼. 중요한 3부에. 거는 이야기해줘야 돼. 아, 3부에 넘어가야 돼. 잠깐. 3부. 광고 넘어가야 돼요. 홍준표 대표를 이야기했기 예. 때문에 홍 대표가 예를 들어서 공무원 1만 명 정하는 이런 광고 듣고 넘어가야 예, 돼요. 그러시- 예. 저 진짜 거의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아니 잘하고 계세요. 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원래 여기 오면 샵 1035 청취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민진기님 자유한국당 의원님 나오시니까 큰 소리도 나오고 토론이 재밌어지네요. 자주 나오세요. 자 7317님 진수장관님 매주 열심히 나오셔서 소신 발언해 주세요. 자 백혜련 김성숙님 백혜련 의원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오늘은 방청객 모드입니다. 자 1613님 윤서 의원님 국회 예산 처리할 때 나오신 모습 봤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욕을 먹든 칭찬하든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기서 욕하는 건 다 뺐어요. 자 박성정 의원님 아까 하시는 말씀 계속. 예. 그 아까 우리 밀실. 윤소아 의원께서 여러 가지 우리 홍 대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론이랄까 한번 변명이랄까 한번 이야기해 보면 우리 당 대표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공무원 정원 지난 그 대선 때 이야기는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엄청나게 격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공무원 정원을 늘리면 이거는 국가에 대한 재앙이다. 그리스가 18만 명 늘리고 나서 저렇게 박살났습니다. 우리 똑같이 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무원 늘리되 이것을 완전 전환시키라. 일반직 공무원을 복지라든지 경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 어떤 개념이 녹아 있는 것이고. 자 일단 결론 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공무원 증원은 참고로 말씀. 중앙직 9,450명. 예. 전체 합해서 24,475명. 그런데 문제는 3만 명의 자연직 정원 공무원, 자연으로 줄어드는 공무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렇죠. 늘어나는 5만 4천 명씩 1년에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는 거는 2만 4천 명 늘어나지만 늘어나고, 예. 실제 3만 명이 또 그 퇴직하는 분들이 그렇죠. 이제 계시기 베이비 때문에 부모 세대니까 앞으로 더 많이 많이 집니다. 예. 지금 그 57년, 8년부터 쫙쫙 맞아요.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이고 예. 두 번째는 사실 공무원을 늘리려면 일반 예산 조그만 거 하나 늘리는데도 수입이라는 지출을 보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추계도 안 내놔요 정부에서. 그래놓고 나서 이렇게 공무원을 막 1년에 2만 5천 명. 그거는 좀 문제더라고요. 문제죠. 예.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데 없어요. 예. 백혜련 의원님. 근데 저는요 이 문제 근본적으로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우리 국민들이 동의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거 뽑았기 때 때문에. 대통령 선거 때 이 공무원 증원 문제, 법인세 인상 문제 다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경제 파트에서. 예. 그래서 다 토론회도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소득 주도의 성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했고 동의해서 공무원 대통령 증원에 선출했다. 대해서도 동의한 겁니다. 저는 그게 그리고 대기업에 맞아 할게요. 예. 저희 항상 주제를 보면 저희 여당이 좀 수비수 역할을 해야 되기 예. 때문에 분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할 기회 잘 안 줘요 제가. 네, 그래서 저희 지지자분들이 이번에 너무 말 안 한다고 항의가 와가지고 조금 해야 돼요. 아니 근데 존재하는 자체가 말씀해요. 예, 네. 얘기하세요 계속. 그래서 법인세 부분. 인상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의 이런 법인세를 인상해서 지금 대기업들의 그 사내 유보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국민들의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 활력을 찾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국민들이 동의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 정책 자체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 그런데 그때는 많은 부분 자유한국당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바로 또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말 바꾸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또 말할게요. 저희가 이게 여야 간 합의할 때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시간 말씀하셨지만 많이 끌었어요 이번에. 네. 너무 할 건데. 아니요. 원내 대표들한테 협상 정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협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은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호택 이거는 대표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뒤집고. 이러니까 이게 어렵죠. 그거는 좀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야, 아니 합의를 하면서 합의 관계부터는 먼저 이야기를 아니 할까요? 합의하면서 예. 공무원 증원 그다음에 그 뭡니까? 법인세. 법인세 그때 법인세가 쟁점이 아니었고 저거였었죠. 그 기초연금에 따른 아니, 일자리 보장 최저임금, 일자리 최저임금. 일자리 보장 지원금. 지원 방안. 그게 예, 최저임금. 안정지원. 예, 그 부분이 두 개를 유보를 하면서 가서 반대할 줄 알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유보하면서 합의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여야 간 합의에 우리가 사인해준 부분에 대해서 예. 우리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네. 격노했던 겁니다. 그 정도 수준도 못 그래도 원내대표인데 아니죠. 원내대표 정권을 위임했으면 예. 우리한테 사전에 그런 이런 중요한 상황은 물어보고 어느 정도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사전에 사인부터 해서 이거는 크게 실수다.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경론이 일어났을 그럼 거예요. 원내대표님 그만뒀나요? 사표 내려보내면 그만두죠. 11일이면. 임기가 이제 종료됩니다. 그다음에 막판 한번 예, 주고 다시 하나 더 말할게요. 지금 우리 그 백혜련 의원님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정원이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동의한 거다 이렇게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모두 하나를 문재인 대통령 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네. 모든 정책은 하나하나 따져서 국민한테 이익이 되는지 또 불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고 공무원 정원 문제도 마찬가지, 법인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는 지금 뭐 그다 가지고 큰 기업에 내겠다고 그러는데 네. 법인세는 기업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법인세는 주주도 내야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밑에 있는 그 계열업체도 같이 내야 되고 전반적이 같이 몰려 있는 겁니다. 세계 각국이 세계 각국이 왜 법인세를 낮추겠습니까? 예. 많은 외국 기업을 땡겨서 그 자체로서 일자리를 늘리고 또 다시 어떤 재생산하는 그런 개념의 차원에서 법인세를 가는 것이지. 단순히 법인세의 어떤 그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세계 조류와 같이 가자. 우리 일자리 늘린다면서 법인세 인상하면 일자리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결국은. 말씀을 잠깐만요.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좀 말씀하시지 해도 보이콧했다 아니, 안 했다 그러니까요. 계속 못 저 알아들으니까. 짧게 한마디, 아니, 예. 짧게 한마디. 제가 두 가지 소문 할게요. 먼저 첫째, 듣고요. 아니 한마디 듣고 첫째 법인세 여당 가만 계세요. 첫째 법인세 인상하고 관련해서요. 제가 그 MB 정부 때 법인세 낮췄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 기대했던 거는 그 대기업들이 법인세 낮춰주면 트리클다운. 그거 갖고 투자해서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별로 나서질 않았어요. 사내 유보금만 잔뜩 쌓아놓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을 그렇게 다른 나라들하고 단순 비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그래서 나라들이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 거예요? 찬성했죠. 그러니까 우리 당은. 그런데 그 다른 나라들의 전반적인 평균 담세율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비교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우리 아니 25% 올려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전체 중에 담세- 네, 세율. 실질세율은 실질세율은 실질세율. 그러니까 명목세율도 낮아요. 법인세만 따질 게 아니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이 사회적인 책임 이거에 대해서 같이 놓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MB 우리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고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별론으로 하고요. 우리 저 자, 백혜련 의원님 예.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자꾸 대통령 공약 얘기하시는데 문재인 짧지 대통령 않아요 지금 하신 말씀이. 10초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신 거는 예. 정책 공약을 보고 국민들이 뽑아주셨다기보다는 보수 진영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당선이 되신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 정책을 다 따져야 대통령 된다. 공약을 너무 지키려고 거기에 매몰되다가는 정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씩 제고하면서 하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자, 예. 윤석 의원님. 그 자유한국당에서 또 자유한국당 공격이네. 네네네. 3대1에 이제 같이 그냥 박수 아니요, 드립니다. 그 전 여당이었잖아요. 그 실제 공무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자기 모습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무슨 내 모습이? 말씀이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건떡하면 플랜카드 걸어놓고 뭐 몇백조가 해가지고 나라 말아먹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말씀 잘하셨어요. 공무원 증원이 아까 퇴직할 공무원도 많단 말이에요. 물론 연금도 주죠. 근데 연금 많지. 지금 부분하고 틀립니다. 연금도 많이 깎였어요. 공무원 연금도. 그거 깎인 걸로 추측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이 공무원이 계속 자연 충원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 좀 더 할 뿐인데 마치 곡간 거덜난 것처럼 그렇게
근데 자유한국당의 본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 법인세 문제에 있어요. 대기업 지키는. 저는 저희들이 대기업 앞으로는-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아니 앞에서는 공무원 이야기하고 아까 일자리 안정 지원 자금 문제 갖고 이걸 투탑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법인세 부분에 그래서 결국은 정 안 돼가지고 표적 과세 구간을 3천억으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77개 여당 대상만 측에서 남기고 다 뺐잖아요. 절충안으로 제시한 계속 것이고요. 증세를 해야 자, 되는데. 윤수아 의원님. 700조 원에 30대 대기업이 지금 갖고 있는 게 700조 원의 사내 유보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윤수아 의원님. 700 잠깐 내 말 들으세요. 할증 세금을 증세를 하자 해도 2조 7천억이 나와요. 자, 잠깐 내 말 한번 들어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2조 7천억이 나온다. 자, 사내 유보금 우리나라 기업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사내 유보금하고 애플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텐센트라든지 이런 사내 유보금 어느 쪽이 많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기업 규모가 그쪽이 크니까. 가만히 내 말 잠깐 기다려. 사내 유보금은요. 그다음에 잠깐만 잠깐만. 우리가 사내 유보금 하면 현금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줄 그러니까 잠깐. 각종 자회사 우리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채권 다 현금 아닙니까? 사내 유보금은 현금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요. 다 금융도 다 들어가요. 사내유보금이 핵심이 아니고 네. 아까 그렇지. 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게 아주 양심적인 자기 고백인데 네네. 2009년서부터 지금까지 법인세 인하해서 세이빙된 돈이 47조예요. 네네. 그래갖고 그걸 갖고 직원들도 많이 쓰고 사회 투자를 좀 하라고 그 깎아줬더니 그거 없어요? 계속 사내유보금만 쌓아서 바른정당은 이거에 대한 반성적 고찰로 법인세 인상에 찬성한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걸 그 기업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투자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할 수는 아닙니다. 책임을 져야죠. 자유한국당의 홍보본부장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우리 진수 의원은 그 당시 장관까지 했는데 예. 생각이 조금 좀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확 아, 전 드는데요. 진수 의원 장관할 때 예. 잘했다고 박수 치는 예, 사람이에요. 잘했다고 몇 개월 했어요? 저도 그 당시 3개월. 에어버렸어. 그 질문 세 번째예요 지금. 저도 그 당시 13개월? 저도 그 당시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예. 사내 유보금이 좀 쌓였다 해서 바로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기업은 투자합니다. 8년 전에 쌓은 거 좀 써야지 자,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투자하지 못하고 오프쇼링 되는 이유가 예. 돈 조금 쌓였다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노사관계, 임금 다양한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뭐 베트남을 떠난다든지 이런 형태가 진행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내 유보금을 투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법인세도 낮춰주고 네. 또 임금 관계도 그하고 또 노사관계도 유연한 탄력성을 주고 예. 이런 관계를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첫째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사내 유보금 관계는 아까 뭐 여건 조성을 해줘라. 윤수아 의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예. 실제 현금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또 현금 중에 우리나라 가져온 현금이 아니고 외국에 저장해놓은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돈도 많습니다. 설득력 있어요. 예. 주식 팔라고 내말 해요. 끝까지 듣고 이야기하세요. 투자하면 됐죠. 아이고 잘 모르면서 그러겠어. 잘 모른다 그러지만 잘하는 분이에요. 예예 뭐 그래 인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원에서 예. 그래 간단한 게 여러 가지가 간단하지 걸려 않다. 있다. 알겠습니다. WTO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는 그만큼 서로 외환 관계가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예. 뭔가 제한 조치를 만들어주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입장이었다. 그리고 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나라 그 법인세가 많이 기회 주세요. 네. 실질 법인세가 처럼 나오셨어요. 실제 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우리는 준조세도 많습니다. 기업들이 받는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세다. 준조세. 그리고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진짜 제대로 하려면 47.1%가 법인세 한 푼도 안 냅니다. 예. 그런 쪽을 좀 맞아요. 이익이 있는 쪽은 세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50% 가까이는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이런 구조를 민주당이나 우리 또 윤석열 정의당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저희 한 말합니다. 푼이라도 버는 데는 돈을 예. 낼 수 있도록 매는 구조를 같이 가자는 게 저희 당의 근데 입장입니다. 이번에 들어와서 그런 거 좀 토론하시지. 잠깐만 이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여권 조성해야지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좀 깎아주자. 깎아준 지 오래됐거든요. 아니 저는 10년 됐거든요. 예, 진수인데요. 법인세 말고 다른 기업하기 좋은 여건 예.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이런 거를 법인세로 가면 그런 게 더 되지. 의미가 있다. 아하. 예. 그래서 저도 법인세 인하하는데 몇 년 전에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돌이켜 보니 너무 배신감 느껴서 아하. 이거는 아니겠다 싶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최근에 안 됐다 싶은 거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예. 뭐냐?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계속 돈 가져오라고 하니까 무슨 재단 만들고 하니까 네. 그거는 좀 안 됐다 싶은데 그거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걸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했었어야죠. 아니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가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데 세제 개혁은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소득세, 실효세율이 많이 올라갔어. 그럼 그 국민 개인을 턴 거거든. 내야 될 거 낸 거죠. 그러니까 영세업자들 쥐어짜기 근데 했다는 거예요. 법인세, 실효세율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걸 좀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주 합리적인 평가세요. 예. 네. 자, 백현 의원님. 네. 자, 이제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됐고 이제 그 다음에 입법 전쟁, 공수처 설치법. 네. 예. 지금 뭐 저희 당 입장에선 최고의 네. 당에서 반대하는 아니 법전 없습니다. 금태섭이요. 찬성했어요? 네. 네. 어. 이제 법사위 간사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공수처 하겠다고. 설치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다. 하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무조건 이거 이제 추진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 법사위에서 제동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 지금 법사위만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 운영 방식에 대해서 정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본인이 법사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국회 모든 저희 법사위만이 아니라 이 진행 방식이 실제로 신라의 하백제도 하고 똑같이 사실 운영되지 않습니까? 만장일치제 거의 단 한 사람만 반대해도 반대해도 통과가 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효율적인 이런 시스템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공수처를 정말 저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예. 제 말 대표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홍준표 대표도 검찰의 수사의 중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이다. 그리고 문제 제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자.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바로잡고 정말 고위 공직자들에선 엄정한 중립적인 기구로 수사하자는 건데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정의당 지난 대선 때 참고로 공약을 보게 되면요. 홍준표 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는 찬성했고 공수처 설치를 유일하게 반대했어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찬성했고요. 유일하게 반대했거든. 일단 찬성 얘기 찬성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다 듣고. 예. 예. 자유한국당만 공수처를 반대하죠. 예. 왜 그럴까요? 뭔 찔린 것이 막 그렇게 국민의당도 많아가지고. 공수처 원칙은 찬성하지만 세 분은 다 반대하고 아니 그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조율하면 보십시다. 조율하면 여기서 설치 자체를 공수처 반대하죠. 신설은 공수처 저도 이야기할 테니까. 예예예 공수처 신설은 단순히 흔히 또 이렇게 공수처하면 정치 보복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대통령의 사촌 이내부터 해서 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 특히나 우리 국회의원들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은 공수처는 진짜 이 검찰 개혁의 공수부대와 똑같은 것이 설치를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스스로가 부패하고 썩어 빠진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있어서의 책임성과 두려움이 있어서 정의당이니까 그런다. 정의의 칼을 대자. 예. 여당의 본부중대보다 더하네. 왜요? 아니 정의당. 예. 여당의 아니, 본부중대보다 그 더하다고. 말씀을 그 본부중대라고 그거는 좀- 그 명예훼손. 사과하셔야 될 말씀 같아. 저기 저 윤석열 야당입니다. 예, 야당입니까? 제대로 된 야당입니다. 여당보다 더 여당 같은. 저기 바른정당은 바른 정치, 바른 나라 만들기 아니 여기 위해서 먼저 말씀 듣고 아니, 또 반박하시는 거 찬성- 같지 않을까요? 찬성하는 사람 다 찬성 다 듣고 하게 되면 또 반박을 하셔야 돼요. 아니에요. 저는 뭐 다른 토 안 달고요.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돼야 된다라는 게 바른 정당의 당론이고 어허. 당론이에요? 강하게. 정말 당론입니까? 당론으로 정말 해주십시오. 당론 아닌데. 저기 법사위 그 법사위에서 오신환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하는 그거는 소선인데. 당론 아닌데. 네. 내부 그런 그러니까 내부에 세부 조율인 거고요. 우리 오신환도 대강 찬성입니까? 대강 찬성. 아니 근데 네. 요즘 안 그렇던 것 아니 같은데. 근데 법사위 얘기를 들어보면 오신환 의원까지만 넘어오면 일단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예. 오신환 의원이 아니 이제 어떻게 오신환 되는 의원이 거거든요? 다른 것 때문에 몸값을 좀 높이려는 의도도 뭐 있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다른 법안들 때문에 뭐 그런 게 아닌가 예. 싶은데 기본적으로 어느 의미 있는 거예요? 바른정당 내에서 공수처를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 다 자유한국당으로 가셨기 때문에 복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저희 내부의 입장에서는 입장 통일이 굉장히 그냥 수월할 청신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수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공수처 개인적으로는 찬성. 찬성입니다. 이거 하고 합시다. 예. 받읍시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무일 총장이요. 예. 12월 안에까지 그 부분에 이 수사 적폐청산. 적폐청산 부분을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백혜련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그 정부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적폐청산은요.
돌멩이 몇 개 건져낸다고 해서 이 나라가 지금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당은 여당 중에 여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위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적폐청산을 사건 사람 몇 명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알겠습니다. 무리라는 거. 박성중 의원님. 예. 예. 뭐 우선 그게 대해서 소속이 말씀- 어디시죠? 저는 자유한국당 예. 아니, 박성중 다치셔야 홍보본부장 박성중 의원입니다. 서초을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를 가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문무일 총장도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예. 적폐라는 것이 국민한테 피로감을 주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거 공수처. 아니겠나. 예. 공수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당론은 절대 반대다. 다만 일부 의원들이 지금 같은 검찰의 기능이라면 공수처도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한다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안 아니냐. 여야 합의는 안 되겠어요. 여야 합의는 안 된다. 이런 차원이고요.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네. 우선 첫 번째는 공수처장 임명권입니다. 지금 현재 그 법안을 보면 공수처장을 여야 한 명씩 해가지고 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여당 측 제안을 임명할 텐데 그러다면 지금도 검찰에 이렇게 당하는데 공수까지 양칼을 든 형국이다. 그래 저희들은 그것을 야당 임명하면 공수처 예, 하겠다. 충견이 있는데 맹견까지 아니, 둔다. 예, 충격. 그건 이제 자 잠깐 내가 좀 홍준표 대표 우리의 워딩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공수처장의 임기는 5년입니다. 예. 그런데 검사는 연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관들은 퇴직 때까지 합니다. 예.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번 임명해 놓으면 이거 10년, 15년, 20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찰은 5년이면 바뀔 수가 있는데 이래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부 내용 조율 가능하잖아요. 세 번째는 지금 OECD 국가나 우리보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 대부분 다 이런 공수처 두는 나라 없습니다. 완전히 제3권 분립에도 위배되고. 아유,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네. 저희들은 정도로 가자. 차라리 기소권은 검찰에 주고 수사권은 경찰에 주고 아하. 대신 그 경찰을 어느 수준을 할 것인지 일본형으로 갈 것인지 다른 형으로 갈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하자. 지금 야당에서도 자, 공수처만 갖고 예, 검태서 공수처장이 야당 임명하게 되면 받는다. 받을 아니, 있다. 잠깐 잠깐, 그 부분에서 한마디만 더. 이것만 정리하고요. 네. 지금도 여당에서 금태섭합이나 표창은 안도 나와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는 것은 지금 뭐 법사위 소위원회시니까 1소위원장이 금태섭 아닙니까? 금태섭 위원인데 1소위원회에서 지금 공수처는 5번이나 논의됐습니다. 예. 그런데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 관련해서 예. 지금 이 수사 분리 요거는 아직도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같이 알겠습니다. 논의해서 같이 하자.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자, 판단을 하자. 이렇게 하는 공수처장 겁니다. 임명권을 야당이 임명한다고 하면 논의해 보겠다. 주죠? 네, 아니 저희는 그거 분명하게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게 지금 박성중 의원님하고 법사위 소속 의원님들하고 완전 발언이 틀립니다. 오. 네. 지금 그리고 아니, 지금 야당은 줄수 있을 것 당론으로 지금 이제 논의조차 홍준표 대표도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을 마라. 했어요. no. 네, 그래서 아니요. 좀 지금 아침에 법무장관 더 위 같아.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예. 해가지고 국회 4인 그리고 대한변협회장까지 해고 거기에서 2명을 추천해서 그것을 청와대에 아니 안 된다. 그런 저희는 거는 그게 예상하고요. 안으로 그런 나와 정도면 안 되고. 있는데 자. 제가 그거는 전문가니까 자. 한번 예.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유, 검찰 출신이에요. 전문- 예. 감옥 가고 싶어요? 전문가니까 그쪽 부분에. 아이고 한번 걸리니까 골 때리더라고. 나도 대법원까지 최근에 한마디 판결 하겠습니다. 났는데 아, 아이고. 무죄예요, 그래서? 예. 축하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 수학 사이즈. 그러지 말고 지금 배 네. 의원님 얘기하세요. 지금 이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는 여러 개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 안도 있고요. 그리고 오. 지금 가장 쟁점이 사실 처장의 임명권? 추천 방식, 임명 방식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은 안전이 열린 입장이다. 논의할 수 야당이 있다. 한다라고 하는 그 안도 받을 수 그 있겠다. 안까지도 테이블에 오, 올려놓고 좋네. 논의를 하겠다. 예.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법사위 일소위 안에서도 아예 공수처안 자체를 논의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의견은. 우리 저 아니 받겠대요, 받겠대. 박성준 아, 의원님 야당. 책임져 주실까? 책임질게요. 그 대신 책임져 아침에 주실 오면서 거예요? 권성동 법사위원장하고 내가 확인 다 하고 네. 다 체킹하고 왔는데 잠깐요. 네. 지금 1소위원은 아니시죠? 네, 지금은 아닙니다. 몇 아니죠? 달 전까지 예. 여기 아니, 근데 이었어요. 여기 네. 영향력이 있어요. 아, 있는지 아는데 1소위에서 예. 공수처는 벌써 5번이 논의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그건 같이 잠깐, 하자는 잠깐, 동의. 1소위에서 시간이 지금 없는데. 기소라든지 수사 분리는 한 번도 논의가 안 됐습니다. 같이 논의하자는 이야기고 예. 두 번째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도 지금 처장에 대해서 예. 야당의 어떤 그런 것만 준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볼 수 알겠습니다. 있다고 지금 자, 그런 입장입니다. 합의점 좀 맞춰졌습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근데. 자,
공수처는 야당이 추천하는 그 안도 받을 수 있겠다. 그 자, 안도 논의 예,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알겠습니다. 거죠. 자, 네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야. 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은 주말 되십시오. 자유한국당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 예, 변화 자, 처리하지 지금까지 않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박성준 자유한국당 의원님, 윤소아 정의당 의원님, 진수희 바른정당 전 최고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광고 감사합니다. 듣고 4부 비정치회담으로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4부 어디 갔어요? 자, 정치 뉴스 빼고는 다 있는 시간 비정치회담 하재근 문화평론가님. 예, 안녕하세요. 예, 강경윤 SBS 펀 이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다음 주 금요일 12월 15일 오후 2시 공개 방송합니다. 정봉자 친구들,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의원과 함께합니다. 샵 1035 정치쇼 샵 1035로 신청하거나 정치쇼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개별 재밌겠네요. 연락드립니다. 자, 100명인데요. 한 명 남았어요. 아 진짜요? 예, 빨리 신청해야 돼요. 예, 품절 그리고- 임박이네요. 아니 그리고 이제 입석도 있어요. 자석 말고 그럼 바닥에 다 깔고 앉을 수 있게 하니까 네. 마구마구 오시면 됩니다. 네. 예. 자, 비정치회담 첫 번째 뉴스. 예, 첫 번째 뉴스는 방탄소년단 BTS 예. 방탄소년단이 서울시 홍보성을 불렀다. 예.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 그 미국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AMA 네, 아, 예, AMA. 예. AMA에서 방탄소년단 유일하게 초청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무대. 아시아. 야, 그거 제가 그룹으로. 유튜브에서 보고 네. 다 떼창 들어보셨어요? 떼창 들어봤죠. 네. 그 애들이 그리고 6명인가요? 7명. 7명. 7명이죠. 7명 친구들 다 이름을 맞아요. 미국 애들이 예. 한국말을 하는데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아니 그 네? 이름 부르는 거. 아니 뭐 이름 아니 근데 이름을 부르는 것도 부르는 건데 그 부르는 방식이 예. 우리나라 우리나라 아이돌 식으로,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아이돌 팬들이 아이돌 응원하는 하는 거, 예. 구호 외치는 맞아요. 방식으로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 하니까 소절 끝날 때 예를 들어 갖고 하재근 뭐 그런 식으로 하재근, 정봉주, 네. 강경윤 네. 이런 리듬 식으로 딱딱 딱딱 리듬 맞춰가지고. 맞춰 맞춰요. 갖고 네. 너무 놀랐어요. 제가 미국- 멋있더라고요. 제가 공개 예. 방송 한번 갔다가 아이돌 팬들이 그 리듬을 맞춰서 노래를 쫓아 부르는 걸 보고 예.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걸 어떻게 저렇게 연습할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거. 우리나라 응원 방식인데 네. 미국 애들 네. 똑같이 하고 그러니까 있어요. 미국 지상파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미국 사람들이 방탄소년단한테 한국식으로 응원을 한 거죠. 네. 그래갖고 보면서도 이게 실화냐? 막 울고 보고 난리 있어도 났어요. 믿기지 않는다. 네, 누가 눈물- 울었어요? 팬들이 네. 울고 인터뷰가 나중에 나왔는데 막 네. 울고 막 눈물 그렁그렁 해가지고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걸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 정말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예. 근데 그 방탄소년단한테 예. 서울시가 홍보성을 불러달라라고 홍보송, 해서 예. 그래서 방탄소년단이 재능 기부로 오. 무료로 이 노래를 불러서 위드 서울. 예, 무료로 위드 서울이라고 예. 이게 전 세계에 공개한 거죠. 그래서 공개하자마자 뭐 서버가 다운이 되고 지금 세계적인 관심이 되고 있다고 디도스 합니다. 공격은 아니겠죠? 미국 애들이라고 누가 그랬나? 미국 애들이 아니면 미국 팬들. 팬들. 네. 아, 내가 그랬나? 전 모르겠어요. 전안 지금 했습니다. 디도스의 순간 디도스의 정신이 팔려가지고. 예. 아니 그런데 미국 팬들이 네. 네. 미국인들이 신기하겠어요.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더니 네. 그다음 사우스 코리아는 방탄소년단을 쏘고. 그러니까요. 그 미국 충격에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미사일 맞고 예. 빠지고 방탄 맞고 빠지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한국하면 떠올리는 게 김정은과 전쟁 위기, 뭐 핵 이런 거 자꾸 떠올리는데 거기서 자꾸 이런 댄스 가수가 나오니까 미국 젊은 팬들은 이 방탄소년단을 지키기 위해서 네. 빨리 핵 문제를 해결하라고 트럼프에게 압박을 하겠네.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하면 자꾸 사람들이 전쟁을 떠올려서 예. 이 국가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지는데 방탄소년단 같은 팀들이 활동을 하면 한국이 되게 문화의 문화적으로 힘이, 예, 발전되고 굉장하죠. 평화로운 나라구나 아. 그런 것도 많이 제가 생각할 수 예전에 있을 것 원더걸스 같습니다. 미국 진출했을 때 이거 취재하려고 미국에 직접
간 적이 있어요. 사비 들여가지고 그때 미국 아이돌들 봤는데 그 아이돌들 떠올리면서 방탄소년단 보면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무 있잖아요. 예. 이거랑 이 노래와 군무 칼댄스. 네, 칼군무라고 칼춤. 하죠. 네, 정말 연습량이 대단하거든요. 하루에 10시간씩 한대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이 주입식 정말 이 열정을 쏟는 이 문화가 예.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정말 잘해요. 이게요. 네. 그 사우스 코리아에는 이 방탄소년단의 칼군무가 있잖아요. 네. 노스 코리아에는요. 네. 카드 섹션이 있어요. 아, 전 세계가 맞아. 이게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일사불란한 네. 그리고 이게 과거에 군무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네요. 강강술래도 강강술래도 없죠. 손 잡고 도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합니다만서도 아니 근데 아, 봉조사님 대박인 것 군무. 같아요. 난 이런 문화평론 들어본 적이 없어. 그 군무라는 전통은 이제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라기보다는 예. 현대에 들어와서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전통이 원래 강강술래예요. 아니 근데 그것은 뭐 이렇게 보폭을 맞춰서 만물을 연습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가 너무 집단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강화되면서 그 유산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세계 다른 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집단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군사문화의 아닌가. 유산이에요? 군사문화라든가 어떤 남북이나 북한이나 똑같이 전체주의적인 정치 체제가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지배했기 근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그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 게 네. 이 그 열병 사열 열병식이 제일 세계에서 최강이 어디냐면 네. 중국이에요. 중국도 전체주의 체제죠. 그렇죠. 근데 중국에 칼군무가 없거든. 아, 그것도 왜 그러냐면 예. 왜 그러냐면 중국은요 한 자녀 가정 문화이기 때문에 네.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6명에서 한 애만 키우거든요. 네. 오냐 키우니까 애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칼군무의 네. 전통과 아까 얘기했던 주입식 교육이 만난 거예요. 이게 한국의 부정적 교육의 긍정적 승화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전체주의적이고 획일적이고 뭐 강제 주입식에 뭐 등등 인권을 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군데 모아놓고 옛날에 공마단 연습시키듯이 야,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방탄소년단이 그러니까. 팬한테 좀 아니에요. 까이겠어.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평론 제가 한 말씀만 그러나 드릴게요. 그걸 우리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팬들을 아미라고 하거든요. 무시하지 마세요. 암이라고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지금. 했어? 네. 아 근데 어쨌든 네.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어쨌든 그 아니, 결과물이 암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미가 이제 방탄이라는 이름이잖아요. 예. 방탄소년단 BTS라고 해서 비욘드 BTS. 더 씬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들을 이제 지켜준다는 의미에서 아미라고 ARMY. 군인데 우리는 방탄소년단을 지키는 군인이다. 그렇죠. 그런 게 아. 팬덤을 아미라고 불러요. 네. 근데 그래서, BTS는 뭐의 약자예요? BTS는 지금 이제 방탄소년단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 아니에요? 그거 이게 아니에요. 이제 글로벌을 위해서 오. 방송 너무 어렵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욘드 더 씬 현재 안주하지 않고 나아간다 이런 뜻이 몰랐습니다. 네. 오, 그래서 BTS구나. 비욘더 씬 그런 지금의 모습을 뛰어넘는다. 그렇죠. 이거는 진짜 레알 콩글리시다. 그 부탄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자기네 반에서 조를 나눠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조 이름을 정하는데 아이들이 우리는 뭐 아이언맨 좋아할 거야, 우리는 헐크 좋아할 거야 막 이러는데 슈퍼맨 조 막 나오는데 어떤 애들이 우리는 BTS 좋아할 거야, 막 우리는 엑소 좋아할 거야. 부탄에서. 아니 그 부탄 맞네. 부탄 소년단. BTS. 야, 근데 정말 네. 전 세계적인 자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얼마 전에 방시혁 씨가 또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잖아요. 네. 그래 방시혁 씨가 이 기획사의 네. 대표 아니에요. 대표예요. 뛰었다가 꼬꾸라지고 흑역사를 자랑하는. 네, 맞아요. 사실은 이 방시혁 대표가 원래 JYP에서 박진영 씨하고 박진영 손에 씨하고 잡고 오랫동안 같이 했잖아요. 네, 같이 했었죠. 2005년도부터 이제 본인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를 한 네. 건데요. 저 방시혁 씨가 되게 제가 방시혁 씨 잘 알아요. 잘하세요? 예. 되게 예민하신 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이분이 BTS 만든 분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잘한다고요. 어떻게 아세요? 아니 BTS 만든 분이라고. 예. 예. 저희가 다 아는 정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잘하는 거죠. 잘 알죠. 근데 이분이 서울대 미학과를 나왔는데 이제 보통 이제 작곡가 같은 거를 전공하는데 예. 미학과를 나왔는데 굉장히 여성의 미도 굉장히 중시하고 이 아름다움에 대한 본인만 설칙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약간 완벽주의도 되게 심하고 이 작곡에 있어서는 굉장히 본인의 이런 필 예. 그리고 굉장히 직관 이런 걸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런지 노래들이요 총 맞은 것처럼 아시죠? 예. 그것도 있고 뭐 심장이 없어 아시죠? 네 그런 노래도 굉장히 백지영 씨 네 감수성의 근데 제가 네. 참고로 더 네. 넘어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디자이너 아니에요. 네네네 인테리어 디자이너. 네. 그럼 세계적인 디자이너들하고 콜라보 하거든요. 네 세계적인 남자 디자이너들이
남성과 여성의 중간 경계에 딱 서 있어요. 왜냐하면 양성의 감수성이 있어요. 있어야죠. 근데 그분들 우리 집사람하고 일하다가 우리 집사람은 여성의 정체성이 너무나 강하거든. 근데 이제 제가 늘 디자인 협의할 때 같이 끼는데 네. 그 디자이너들이 저더러 You are the real designer 그래요. 왜냐하면 전 디자인 공부를 안 했는데 네. 여성과 남성의 감수성을 동시에 갖고 있거든. 아. 그래서 진짜 예술하는 사람들은 양성의 딱 중간에 서 있어야 돼요. 섬세해야 돼. 예민해야 섬세해야 돼. 예민하고. 옛날에 자기 귀 자른 무슨 작곡가 있잖아요. 작곡가요? 작곡가가 모차르트인가? 귀를 잘라요? 아니 고음 옛날- 말고? 고음가 누가 어쨌든 아니 어쨌든 이게 예술가들이 네. 그래서 너무 예민해서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서 뇌 이상이 와요. 아. 너무 섬세해서. 네, 그런데 귀를 자를 정도는 아니고 이분은 또 굉장히 상업적인 사람이에요. 아, 상업적 눈이 마케팅. 있어요. 마케팅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죽어도 못 보내 이런 제목 같은 거를 뽑는 실력만 보더라도 심장을 그냥 예. 애리게 하네 그냥 그냥. 들으면 이거 뭐지? 어. 죽어도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네,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죽을 뻔했어. 네네. 근데 방시혁 씨 제가 오늘 들어가 저작권 몇 개 있나 찾다 지금 좀 제가 포기라고 왔는데요. 되게 많고요. 또 동요도 많고요. 그 CF, CM송도 많은데 왜 되고송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왜 예전에 MP3 자꾸 노래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Music is my life. 예, 그 있어요. 임정희 예, 씨가 했던 노래 있죠. 그것도 방시혁 씨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업, 음악의 상업적인 거. 야 이런 거 이분 굉장히 저하고 잘해요. 만나면 친해질 것 같아요. 감수성이 비슷해. 그쵸. 예. 맞아요. 만나면 친해질 것 같아요. 그쵸. 예. 싸우진 않으시겠죠? 싸우진 않죠. 제가 또 이게 네. 그 별명이 태평양이거든요. 마음이 넓어갖고. 네, 어쨌든 안경고 계셨어요. 오늘 방송에 뭐였어?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아니야. 근데 아까 그, BTS를 예. 왜 깠어요? BTS를 깐 게 사과하세요, 아니라 얼른. 우리나라 그 아이돌의 그 이 뭐라고 그러죠? 아. 만들어가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맞아요. 어떤 트레이닝 시키는 그것이 네. 하재근 평론가 예. 이 표현이 너무 좋은 게 네. 성공한 사람들만 보고 있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들, 낙오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들의 인생 때문에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 뭐 그 인생도 문제 그 10대 기간을 다 트레이닝만 하다가 스타가 안 되면 문제이기도 하거니와. 우리 20대를 감옥에서 보냈어요. 어쨌든 그런데 그 결과물이 지금 세계적인 수준으로 나와서 그거는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획일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연습만 시켜서 집단적인 어떤 군무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렇지 것은 않아요.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과연 자랑일 아니, 것인가. 아니 저는 하재근 평론가님의 의견 동의하지 아니 않습니다. 왜 오늘 벼랑은 아재 모드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국내 어느 시상식을 보는데 계속 한 5인조, 6인조, 7인조, 8인조 나와서 다 춤추는 팀들만 한 2시간 연속해서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게 한국인의 가요의 모든 것인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느껴져가지고 방탄소년단 하나만 딱 나왔으면 너무 좋다 막 이럴 텐데 그런 팀들이 2시간이 그런 나오니까 아이돌 문화에서 굉장히 신선했던 부분은 이제 직접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흑수저. 네, 흑수저고 최근에 그 약간 음반계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 힙합이 워낙 주류가 되면서 뭐 나 돈 많아, 나 차 많아, 나 여자 뭐 막 밤마다 만나 막 이런 허세 있는 그런 게 풍토가 맞아요. 많았는데 그러니까 10대들이 지코였었나요 그게? 지코였었나요? 그런 게 아주 예. 힙합 씬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만 타고 주류인데 자랑하는 친구가 누구예요? 도끼. 그건 도끼. 도끼. 네. 도끼 씨. 그것도 이제 하나의 문화인데 그런 정서가 아니라 정말 이제 10대들이 진짜 고민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대 인간관계 굉장히 고민되거든요. 예. 인간관계는 어떻게 되냐, 불확실한 미래, 나의 뭐 맞아요. 탕진제, 요즘 소비 생활 뭐 이런 거 굉장히 현실적으로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지코 아니었는데 정정합니다. 네, 도끼였었어요. 저 오늘 정정 너무 있어요, 많이 이미.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아니 너무 괜찮아요. 섬처럼 저희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니 아니에요? 본인이 차만 타고 자랑하면 우리가 그걸 동의해줘야죠. 저 부럽습니다. 네. 네, 도끼 씨 차 타고 저도 참 싶어요. 부러워하고요. 전 부럽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차 많거든요. 예, 그럼 커피, 홍차, 무슨 우롱차 차 많아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리고 방탄소년단한테 서울송을 부탁했다고 하는데 반대합니다. 전 이런 거. 왜요? 왜냐하면 재능 기부예요? 가수는 자기의 예술적인 세계로 자유롭게 활동해서 무국적성으로 활동을 해야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지. 자꾸 한국이라는 이 고유한 이 지역에 연관이 되면 해외에서 받아들여지기가 이건 나중에 또 급진보적인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정부적 우리나라 한류 스타를 자꾸 국가 홍보에 쓰려는 이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여기 거기에 정봉재 반대하는 정치쇼에 거죠. 이용하면 어떨까? 아니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요. 과연 이용이 될런지
그건 평론가님 모르겠는데. 오늘 아니 장시혁 안 좋은 일 씨, 장시혁 대표 있으셨는지. 만나면 아니 제가 친해질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오늘 안 싸이 좋으신 씨 일이에요. 떴을 때도 뭐 싸이 씨를 독도에 보내자 막 이런 거 여론 일어나고 썼는데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죠. 저도 지나친 아, 국뽕주의 맞아요. 이런 거 좋지 아니, 않다고 생각해요. 국수주의 이게 일종의. 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해외에 나갈 때 같이 비행기에 태워 보내자 이런 여론도 있고 맞아요. 전체적으로 안 안 좋은 겁니다. 이런 알겠습니다. 네. 자 방탄소년단 얘기는 여기서 정리하고 네. 최승호 MBC 사장 당선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예, 최승호 씨하고는 진짜 친해요. 아 진짜 최승호 친하네요. 영화 만들 때마다 제가 계속 서포트했어요. 예. 예. 어떤 일? 그러면 금전적으로요? financially support. 오. 그럼 이익이 상당히 있으셨겠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진 않고요. 아, 그 영화를 만들면 이제 이게 예. 다큐멘터리 영화니까 네. 제가 이제 우리 팟캐스트 하는 팬들하고 200명씩 제가 맞아. 싸서 같이 영화를 봐요. 크라우드 맞아요. 펀딩. 아니요. 아, 제가 관람, 돈을 내서 관람. 같이 아, 관람. 예. 그래서 자백은 3번을 했고 와. 공범자들은 2번을 했고 그 관객석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200명씩이요. 200명씩 세 번. 예, 그러니까 이제 140만 원씩 내는 거 한 번 할 우와. 때마다. 아. 참 뭐, 돈을 그- 참 그 멋지게 정도- 쓰셨네요. 그 정도를 멋지게 쓴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세월호 가족들한테 또 차도 사주고 어. 이동해야 되니까 카니발. 네. 예. 막 그런 거 해요. 우와. 그러니까 우리 방송국은 뭘 해야 되냐? 네. 저한테 출연료 많이 줘야 돼요. 접수해 주시고요. MBC 최승호 사장. 네. 다른 분들이 다 빠졌어. 최승호 사장 얘기해야 되는데 MBC 내부 분이 어떻습니까? MBC 네. 내부분이 제가 조금 전해드려도 예. 되나요? 아, 예.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 MBC 예. 지인들이 좀 있어가지고 네. 특히나 이제 아나운서실이 굉장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냐 물어봤더니 일단 그 파업이 끝난 이후에 사장이 예. 일단 그 김장겸 사장이 이제 해임된 이후에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해요. 부당 전보되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아 회의가 있는 곳이었구나 이곳도 토론이 있을 수가 있는 곳이구나를 처음 봤대요. 네 신입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화를 처음 봐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다고 하고요. 전통의 MBC인데. 그게 전통이죠. 그러면. 사실 거기에 선후배 문화가 굉장히 끈끈한데 지금까지는 서로 굉장히 반목하는 분위기가 많았거든요. 말 섞지 않고. 그리고 네. 그 저 멀리 좌천된 분들 또 제가 이제 모여서 같이 소주 한잔 하고 그러면 네. 술 먹다가 울어요. 맞아요. 아 너무 막 가슴 찢어지는 것 그러니까 같아. 9년이란 시간이 정말 서로의 가슴에다 네. 못을 박았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제 최승호 MBC 사장이 오면서 지금 2명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한 명은 신동호, 신동 아나운서 배현진. 국장이고 그리고 배현진 현 뉴스데스크 앵커인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일단 최 사장은 조심스럽게 이제 두 사람은 좀 이제 MBC 앵커에서는 배현진 그 아나운서가 좀 이렇게 교체되는 게 좋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피력을 했고 신동호 국장 같은 경우도 이미 제가 듣기로는 아나운서 그 부당 전보됐던 사람들이 저기 고용노동청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발했어요? 네, 고발했고요. 고용노동부. 네네 고용노동부에 가서 조사관들이랑 다 한 명씩 1대1로 조사를 받았대요. 얘기를 했는데 이미 좀 혐의가 많이 드러났다. 아. 판단이 돼서 신동욱 국장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그 좀 심할 경우에는 해고 조치도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제 동료들이었었는데 그쵸? 좀 손잡고 같이 좀 살지.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해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다른 데 얘기 안 했던 거죠? 정말 처음이에요. 아, 레알. 레알 처음인데 저희끼리만 예. 듣죠. 알겠습니다. 네, 이 신동욱 국장이 아나운서 이제 신입을 뽑을 때 들어갈 거 아니에요 면접으로. 예. 그때 이제 면접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영화 좋아하는 게 뭐냐? 오, 그때 성향을 보려고. 사지선다형이에요. 어머. 뭐 예를 들어 영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제가 인천 상륙작전. 들어가고요. 예, 당연히 들어가죠. 그다음에 그 연평해전 또 들어가고요. 연평해전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그 변호인 들어가고 변호인 네. 아벤고 공수군단 뭐 이런 거 들어가나. 아니, 네, 그리고 그리고 국제시장이 들어가고. 국제시장 들어가는데 네, 네. 여기서 변호인을 좋아한다 그러면 탈락. 그거 탈락인지 아닌지는 뭐 경영진만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국제시장. 들어갔던 사람은 제가 진짜 들은 건데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영화 성향으로 나머지 세 개는 물어봐서 국뽕이고. 네. 예. 굉장히 이유를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MBC 대충 내용은 알고 들어가니까 사전조사 하고 들어가니까 국제시장을 많이 선택한다고 해요. 오. 국제시장 많이 선택하면 국제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이런 찬란했던 뭐 경제 성장에 막 이런 예. 얘기를 하면 조금 더 들어가 보자. 해서 이게 질문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느끼기에 이 질문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사상 검증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당연하죠.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신동호 아나운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기존 체제에서 뭔가 좀 특혜를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내치는 부당 행위가 있었을 때
그 행위에 가담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서. 아니 지금 이렇게 되면 가담을 한 거죠. 가담을 그러다 하고 보니까 이 완장을 이용해서 네. 밟은 거죠. 그 아나운서가 어떻게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까지 지금 연루가 됐는지 아니 그게 근데 그 굉장히 안타까운 당시에는 거죠. 그게 워낙 이제 경영진의 그런 게 너무 이제 셌고 네. 사람들이 그런 걸 몸 피부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문제라고 제기를 못했다고 해요. 그때 네.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에도 보면 당쟁이 처음에는 뭐죠 2조 정랑인가 좌랑인가 어떤 그 자리 싸움으로 그냥 신경전 비슷하게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네.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을 막 사약을 먹이고 굉장히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면서 이게 치유할 수 없는 만국병 비슷하게 그렇죠. 흘러간 건데 이게 MBC 뭐 노조 이런 것도 옛날부터 어느 정도 대립 뭐 신경전 이런 건 있을 수는 있는데 최근 이전 정권 전전 정권에서 벌어진 것들이 반대파를 너무 극심하게 거의 사약을 먹이는 수준으로 네. 탄압을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 가면 그 이게 체감이 좀 떨어지고요. 예를 들어갖고 네. 우리가 조선 총독부에 네. 일본 사람들이 왔고 우리 조선을 짓밟는 거야. 그 쟤들의 그 특성이 그 성향이라고 보고 싸우면 되는데 거기에서 부역하는 이 조선인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장찬 특무 형사, 조선인 형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뭐 그랬다고 지금 뭐 의혹이 있는데 예. 어쨌든 이게 지금 골이 너무 심해서 과연 정상화가 이 단시일에 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이 있는데 이거는 뭐 새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우리 다 같이 화합하고 다시 시작해 봅시다 하고 덮는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일단은 새로운 사장이 왔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진상규명을 네. 하고 있다고 해요. 이러한 문제들이 저질러지는 데 있어서 누가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예.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그때서부터 이 조직이 새 출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분간은 진통이 있을 것 우리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보면요. 그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던 문인들이 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 오면서 다 친일파로 전향을 하고 나중에 왜 그랬냐 물어보면 해방이 될 줄 몰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이 MBC가 어떻게 다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 국민들의 그리고 막 촛불 들고 그랬을 때요. 네. 그때 반성문 썼어야 돼요. 맞아요. 정말 난 잘못했다. 예. 내가 잠시 권력에 취했다. 이러고 반성하면서 마지막 기회였죠 사실. 그런데 당한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당해서 막 잘리고 아나운서가 스케이트장 가서 스케이트장 관리를 하고 예.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 가해 행위를 한 분들이 쉽게 아마 뭐 포용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분이 아나운서하고 기자했던 분이 집에 가서 부인이 어떻게 봤겠어요. 그 남편을. 아우 그러니까요. 애들이 어떻게 봤겠어요. 네.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술 먹다 우는데 나도 막 같이 울고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눈물이 다 나와. 그러니까 아이고. 이 조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것에 인한 불만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번에 최승호 사장 출근할 때 저 네. 그런 모습 처음 봤는데 네. 직원들이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이고. 사장 출근하는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 방송국 사장 출근하는데 직원들이 막 저지하고 이런 모습을 봤지만 알겠습니다. 박수 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정말 자, 우리도 잘했으면 이제 좋겠어요. 박수 치면서 끝냅시다. 그럴까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